안녕하세요. 우리 지미쌤입니다. 집에서 지금 며칠 만에 저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평가제가 끝났습니다. 박수! 자, 평가제 뒷이야기를 이제 선생님들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그 당일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에 관한 설명들, 그리고 서류에 관한 설명들을 차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이제 하루를 나오는 거였는데, 그냥 느낌에 월요일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옆에 다른 어는 평가제 일기를 받았던 어는 월요일 날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긴장은 하긴 했는데, 그날 비도 왔었고 해서, 월요일은 안 나오겠다라는 그냥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월요일 날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이 돼서 선생님들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촉에 오늘은 나올 것 같다라는 모두의 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호실에다가 이제 책상을 세팅을 하고 양호실에 모든 서류를 책장에다 꽂아놓고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다 꽂아놓고 이제 선생님들 거의 뭐 준비를 거의 다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는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찰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지를 좀 입고 갔어요. 늘 원피스 위주로 입다가 그날은 좀 편하게 바지를 입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관찰자들을 데리고 제가 멀리 산책을 나갈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관찰반이 되면 그래야지 이제 남아서 다른 반에 이제 관찰을 못 하게 되니까, 어쨌든 저희 관찰반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반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 보면 옆에 선생님들 목소리, 옆에 아이들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일날 관찰반이 되셨을 경우에는 실외 활동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데리고 멀리 나가주시는 게 모두에게 이제 좀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갈 생각으로 저희는 근처에 이제 조그만 산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거기를 나가려고 청바지까지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출근을 했고, 9시 반 정도까지 안 오면 관찰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관찰이 시작이 되지만 미리 와서 이제 원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원장님과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 반까지 이제 안 오면 그날은 안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시 한 15분, 20분쯤 됐는데 이제 문자가 잔뜩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관찰자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기존에 준비했던 모든 이제 세팅을 다 마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침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자가 반을 선정을 하잖아요. 관찰반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아가 4살 반이 5개 반이 있고요. 유아반이 4살 이하에는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영아반은 유일하게 이제 4살 5개 반이 있고, 유아반이 5세부터 7세까지 총 8개 반이 있어요. 그래서 영아에서 5분의 1 확률, 그리고 유아에서는 8분의 1 확률의 반이 이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영아반을 2반을 먼저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투단임 반이기 때문에 묶어서 이제 하면 3반인 거예요. 반으로는 5반이지만 투단임, 원단임 해서 이제 3반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2반이 뽑혔어요. 이제 그 2반 중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원단임 반을 선택을 하셨고, 이제 문제는 유아반인데 유아반 8개에서 원장님이 2반을 뽑았어요. 한 반은 2층에 있는 7세, 저희 반 아니고 저희 옆반에 있는 7세를 뽑았고, 또 한 반은 5세인데 1층에 있는 5세였어요. 이 5세 선생님이 근데 신입 선생님이에요. 올해 처음 초임으로 들어온 신입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7세 선생님 반에 넣는 게 맞지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원장님께서 그냥 관찰자가 와서 어차피 관찰하는 거 1층만 그냥 쓰시고 다니자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2층까지 괜히 쓰시면 2층에도 뭐 이제 어쨌든 걸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한 층으로 다 몰아넣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신입 선생님인 5세 반에 이제 1층 5세 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관찰자가 2명이 이제 4세 반과 5세 반을 관찰하게 됐고, 2층에는 감사하게 다행히 관찰자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수시로 이제 올라와서 확인은 했지만 이제 하루 종일 관찰하는 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0인 이상이라 3명의 관찰자가 돌아가면서 3명이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힘들게 이제 관찰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주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해놨던 입장이라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이제 2명이 관찰이 들어가고 1명은 이제 영무실에서 서류를 보는데 부족한 서류가 생기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호출을 해요, 원장님께. 어떤 서류 주세요, 어떤 서류. 근데 이제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이제 N평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전화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내선 전화 번호가 이제 원장님실 번호가 울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또 뭐가 무슨 서류가 없나? 막 그런 긴장감이 막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다행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오후에도 다행히 이제 서류에 대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다행히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제 준비한 만큼 결과가 좋았습니다. 서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서류에서 딱히 걸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자들이 이제 12시 10분에 관찰을 다 종료를 했어요.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2시간 10분 정도를 이제 아이들과 실외 활동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 그리고 배식하는 것까지 보고 이제 관찰자들이 자기들도 밥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고 이제 올라와서 양호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류를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그나마 조금 이제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시로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모든 면에서 긴장했던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원들은 이제 6시까지도 관찰자들이 뭐 서류를 찾느라 6시까지도 있기도 하고 그 이상을 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원의 규모에 비해서 그래도 다행히 한 5시 조금 넘으니까 이제 완료되고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자들을 가장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서류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류들이 딱딱딱 꽂혀져 있으면 관찰자들이 오래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서류를 찾았을 때 그 서류가 없으면 그 서류를 찾아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다른 모든 서류들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그렇게 이제 서류 부분에서는 부족함 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고, 대신 이제 저희가 원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화 기록부 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시 반 이제 1호차 이제 반일반 아이들 차량이 나가고 나서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내려오라고. 면담 뽑혔대요, 제가. 그래서 다행히 다른 선생님들이 아니라 제가 뽑혀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어쨌든 제가 선생님들한테 면담 교육도 했고, 제가 이제 수시로 면담을 계속 자료를 계속 가지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걸린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내려가서 이제 관찰자 1명과 함께 이제 교실 빈 곳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은 약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면담 예시 자료, 예시문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지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면담 주임용이라고 써서 이렇게 공부한 흔적들 다 보이시죠? 근데 이게 앞뒤로 이렇게 좀 빽빽하게 해서 면담에 관련된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면담에서도 또 이제 관찰자들한테 이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담 사전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공부가 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0분 동안 그냥 편안하게 면담을 하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뭔가 이제 어렵고 불편한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와서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썩 기분이 좋은 거는 아닌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평가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이렇게 힘내주시고, 좀 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제대로,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뭔가 말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할 일만 하고 떠나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괜히 싫은 소리 들은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제 평가제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준비했던 서류들 다 이제 알려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평가제에 필요한 것들, 정보들이 있다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좀 나눠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문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평가제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평가제를 언젠가 겪게 될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달 후인 12월 15일에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직원 부분에서 13명, 교사 13명인데, 그 50%가 2년 이상 근속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6명이 딱 근속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A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A는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도 힘내셔서 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모습이었어요.